우리가 얻는 의학 정보들은 의사들과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듣는데 이런 의사들도 입을 맞춰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공육입니다.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자주 사 먹는 고기류 중에 최악의 음식이자 의사들이 하나같이 좋지 않은 음식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베이컨과 소시지, 핫도그와 같은 가공육은 최악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가공육은 저장성을 높이거나 영양 강화 등의 이유로 고기를 특수하게 가공을 하면서 나트륨과 보존료, 질산염, 아질산염 등이 추가되게 됩니다. 가공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성분들이지만 발암 과정에 관여되는 성분이므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가공된 적색육에 포함되어 있는 햄첼은 DNA의 손상을 일으켜서 헬리코박터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공육을 먹게 되면 순수하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한다기보다는 몸에 해가 되는 성분을 더 먹기에 의사들은 가공육을 마트에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공육은 2015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이 되었는데 고온에서 조리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화합물의 경우 세포 손상을 유발해 암세포의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가공육을 숯불에 혹은 직화로 구워 먹게 된다면 발암물질 덩어리를 먹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공육 없이 단백질을 채우기에는 밥상 물가도 비쌀 뿐더러 다양하게 음식 섭취를 하거나 쉽고 빠르게 단백질을 먹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사소한 감염성 질환에 더 걸리기 쉬우니 어떻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화나 숯불에 구워 먹지 말고 불판을 사용하거나 삶아서 드시는 방법이 그나마 좋습니다. 특히 까맣게 태워 먹는 경우는 암을 먹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탄 경우 깔끔하게 음식물을 폐기하시고 이왕이면 조리 방법을 신경 쓰셔서 삶아 먹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공육보다는 가급적이면 붉지 않은 살코기의 육류와 작은 생선,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붉은 고기에는 단백질을 포함하여 아연이나 철분 같은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붉은 고기를 먹게 된다면 주당 500g 미만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보면 70g 정도가 되는데 매일 혹은 매주 내가 먹은 고기의 양이 몇 g인지 체크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님의 인터뷰에 의하면 고기 1인분을 200g으로 가정하여 일주일 동안 2인분에서 2.5인분의 양을 섭취하면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경중을 따져 섭취량을 줄이라고 합니다. 어쩌다 가공육을 먹게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먹으면 괜찮을까요? 세계보건기구 보고에 의하면 가공육을 매일 평균 50g 먹을 경우에 암에 걸릴 가능성이 18%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과도한 양을 매일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서구화된 식습관을 가지신 게 아니라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통조림 음식입니다. 통조림 음식은 보관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장기 보관식으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왜 통조림이 의사들이 말하는 최악의 음식일까요? 바로 에폭시 수지 때문인데요. 캔 내부에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연성과 접착성이 좋은 에폭시 수지 코팅을 쓰게 됩니다. 에폭시 수지는 환경 호르몬인 비스테코러가 사용되는데 아주 적은 양이라도 식품에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비스테코러와 가장 최악의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평소에 토마토 캔을 잘 사 먹지 않아 몰랐는데 산성인 토마토를 만나 침출되면서 생식 장애뿐만 아니라 심장병과 당뇨병 등을 유발한다고 미국의 의료 전문가 에벌린 히긴스 박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마토는 통조림 중 최악의 음식이니 마트에서 싱싱한 토마토를 사서 드시길 바랍니다. 또 토마토를 제외하고 다른 산성의 음식인 과일도 몸에 좋지 않습니다. 통조림의 제조 공정에서 살균을 위해 실시하는 가열 처리가 비스테코러를 녹아내리게 하는데 식품류들은 철저한 가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비스테코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성인 식품뿐만 아니라 기름을 만나게 되면 더 많은 비스테코러가 쉽게 침출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 통조림 과일이나 야채, 콩류를 드셨다면 다시 한번 구매를 하기 전에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통조림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반드시 액체는 모두 버리고 내용물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간혹 참치캔의 기름이나 콩의 국물들을 음식에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 잘못된 습관이었음을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통조림을 먹고 나서 보관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통조림 캔을 까고 나서 먹고 남은 음식물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저처럼 남은 통조림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통조림 뚜껑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아서 식중독균 등 미생물에 오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통조림 햄의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햄의 지방 성분이 공기와 접촉이 되면서 산패하기 쉬운데 개봉하게 되면 빨리 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개봉 후 바로 섭취인데 만약 다 먹기 어려울 것 같다면 먹을 만큼 덜어내어 남은 통조림은 캔채 보관하지 마시고 유리나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때 섭취 기간은 2-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지방 우유입니다. 무지방 우유는 지방 함유량을 0.1% 이내로 줄인 것을 말합니다. 우유는 논란이 많은 음식 중 하나라 섭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무지방 우유는 지방에 민감한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 환자들을 포함하여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지방에 신경이 쓰이는 건강한 사람들도 섭취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우유에는 무지방 우유에서 얻을 수 없는 영양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비만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흰 우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싸게 무지방 우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대한영양사협회 김송희 국장은 우리 국민이 우유 섭취량이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로 매우 적은 편이어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1컵에 해당하는 200ml를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유에 함유된 지방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비만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하니 반드시 무지방 우유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우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먹지 말라는 최악의 음식은 가공육과 통조림입니다. 붉은 고기로 만들어지는 가공육은 저장성의 이유로 발암 과정에 관여되는 성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조림의 경우도 캔을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 호르몬이 사용이 되어 고온의 살균 과정 속에 음식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아예 먹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두 음식은 최소한으로 드셔야 합니다. 우유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건강한 성인이라면 굳이 무지방 우유를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유를 드실 거면 일반 우유를 선택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